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 더욱 빠르게, 보다 효율적으로 빠른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1997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내비게이션. 그 후로 무한한 발전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췄는데요. 내비게이션으로 인해 바뀐 현대인의 삶, 그 현 주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세상을 말하다 최지원입니다. 오늘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의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총 10개의 항목 중에 몇 개가 해당되는지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죠. 저 같은 경우는 볼일을 보는 동시에 양치질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삼겹살이 익기 전에 먹어본 적이 있다. 이 두 가지 항목이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 나열된 항목들은 바로 외국인이 뽑은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 베스트 10입니다. 하루 동안 SNS나 포털 사이트에 빨리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횟수는 약 4,500건으로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빨리라는 단어를 언급했을까요? 빨리의 연관어를 보면 배송, 말투, 인터넷 순으로 조사됐는데요. 빠른 인터넷 속도, 빠른 연생 등 우리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단어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에 따라서 급증하는 연관어가 있는데요. 바로 빠른 길 찾기입니다. 출근을 하는 6시부터 7시, 그리고 퇴근을 하는 17시부터 20시에 빠른 길에 대한 언급량이 대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량 이동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이면 빠른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1년 중 가장 극심하게 도로 정체 현상이 나타나는 명절 연휴 기간 역시 빠른 길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체를 믿고 있지만 답답한 흐름을 보이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운전자들이 찾는 것,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됐을까요? 내비게이션의 언급량을 분석해 본 결과 2011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요. 내비게이션의 관련어로는 차량, 주소, 여행 등으로 장소 이동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이 된 내비게이션. 운전 경력 12년 차의 고우리 주부 역시 내비게이션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차에 타면 그녀가 제일 먼저 하는 일, 바로 내비게이션 앱을 켜는 건데요. 네, 차에 타시자마자 이렇게 내비 입력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친정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가기는 하는데 제가 워낙에 길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좀 불안해가지고 항상 찍고 출발을 해요. 네.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여기서 한 1.5km 정도 되는데 네, 길이 좀 골목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럼 내비 없이는 그렇게 못 가는 건가요? 네, 일단 내비를 안 틀어놓고 간 적도 없고 그냥 틀어놔야 아는 길이라도 조금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안정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친정집까지 불과 5분 거리. 일주일에 2-3번 정도 가는 익숙한 곳이지만 내비게이션은 꼭 켜야 한다네요. 직진과 좌회전을 반복하는 단순한 길이지만 보고 또 보고 고우리 주부는 운전하는 내내 스마트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방향체예요, 제가. 그래서 방향도 잘 모르고 네, 걸어 다녀도 저는 내비게이션 틀고 다니거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수시로 길을 잃어버렸다는 고우리 주부. 그래서 바깥에 나오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늘 불안했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게 내비게이션은 길 안내를 해주는 것을 넘어 마음의 안정을 주는 도구입니다.
내비게이션 덕분에 헤매지 않고 잘 왔네요. 밥 먹었어, 엄마? 아니 난 이제 밥 해놨어. 그러니까. 올해로 운전 경력 12년 차의 고우리 주부. 아무리 운전을 해도 늘지 않는 길찾기 실력을 엄마로부터 물려받았다네요. 마트는 자주 가지 않는가요? 네, 뭐 매일 밥을 해야 되니까 마트는 자주 가는 편이에요. 혹시 그 마트를 내비게이션 안 켜고도 갈 수 있을까요?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은데 제가 항상 내비게이션을 찍고 다녀서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서 자신은 없는데 네,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가면은 어렵사리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마트까지 거리는 약 1.5km로 자동차로 4분 정도 걸리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거리는 그럼 저희 여기 내비게이션 끄고 한번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네. 12년 만에 처음으로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해보는 고우리 주부. 출발과 동시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여기서 어떻게 가지? 어라? 여기 아까 왔던 곳 아닌가요? 왠지 좀 표정이 불안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이쪽 방향이 아닌 것 같아서 왜 여기가 있는지 다시 돌려서 나가는 것 같아요. 아하, 목적지를 앞에 두고 같은 곳에서 헤매는 고우리 주부. 아, 오늘 안에 마트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오갔던 곳인데 마트 가는 길은 좀처럼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다녔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기 보이네요. 저기 이제 주차장만 잘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왔는데 여긴데 주차장은 저쪽이었는데 주차장 지나쳤네요. 아 여기 주차장 네 찾았어요. 원래대로라면 5분 안에 도착해야 하는 마트. 중간에 헤맨 탓에 예상 소요 시간의 2배인 11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만 맹신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렇게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굉장히 불안하고 네 앞으로도 내비게이션은 저와 평생 동반자가 아닐까. 네, 오늘 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주는 편리함에 익숙해진 나머지 과잉 의존을 하게 되면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테크놀로지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사회 변동의 가장 중요한 변수를 크게 나누면 테크놀로지와 인간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디지털라이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디지털 기기에 의존을 하게 돼요. 사람보다 정확하고 빠르고 편리하니까 디지털 기술에 너무 의존해가지고 디지털 기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복잡한 도로망도 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로율은 세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는 전국적으로 새로 개통되는 고속도로가 늘어났는데요. 바로 이 시점에 내비게이션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국내에 처음으로 등장한 건 1997년인데요. 하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상용화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인 2004년, 저렴한 단말기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내비게이션 붐이 일어났습니다. 내비게이션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진화 과정을 세세히 기록한 분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내비게이션계의 얼리 어답터 신경승 씨입니다. 그의 차에는 항상 여러 대의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차에 기계들이 되게 많이 있네요.
네,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많은 편이죠. 기본적으로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매립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차량 인대시 안에 매립이 되어 있는 형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온대시라고 해가지고 상단에 유리창에 거치하는 방식으로 하나가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좌측에는 HUD라고 해서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약자인데, 내비게이션의 간단한 정보들은 왼쪽에 먼저 유리창에 비춰주는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비게이션이 출시되면 반드시 사용을 해봐야 직성이 풀린다는 신경승 씨. 차에 장착된 내비게이션만 4대. 목적지를 입력하는 시간도 4배나 걸리지만 과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많이 하니까 한 얼마 정도 걸리시나요? 하나당 10초 안쪽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맵 소프트웨어 단말기는 하나 이상씩 달고 다녔던 것 같아요. 한 몇 개 정도 장착하셨나요? 보통 6개 정도. 한 번에는 몇 개까지 장착하시나요? 그냥 다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달았을 때 24개. 예전에는 보통 이제 과거에는 단말기마다 성능 차이가 심하게 났다고 하는데요. 어느 단말기가 더욱 빠르고 정확한지 알아보기 위해 한 번에 무려 24대의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운전했다고 합니다. 맵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맵을 좀 선택하려고 비교를 해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게 이제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양이 되게 많이 늘어난 거죠. 제가 처음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할 때는 노트북에 그 CD를 넣고, 그다음에 외장 GPS 안테나를 연결을 하고, 그래서 차량에다가 커다랗게 노트북 거치대를 놓고 그 안내를 받으면서 길 안내를 받고 운전을 했었고요.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후방 카메라가 연결이 되면은 뒷부분만 보여줬거든요. 지금은 4군데의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마치 위에서 차량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방을 다 감시할 수 있고요. 세계 최초의 내비게이션은 1920년대 영국에서 출시되었는데요. 100년이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내비게이션은 진화에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의 경로를 안내했던 것과 달리 스마트폰과 결합해 실시간 도로 상황을 반영한 개인 맞춤형 길 안내가 가능해졌는데요. 더 나아가 교통사고 예방 기능, 오락적인 기능 등을 갖춘 고성능 내비게이션도 출시됐습니다. 신경승 씨가 내비게이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신문에 작게 실린 기사를 본 후부터였다고 합니다. 예전에 혼잡 비용으로 우리가 길거리에 낭비하는 비용이 20조라는 데이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차량이 분산되고 길 안내를 상대적으로 좀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길 안내가 일반화된다면은 그는 개개인이나 이제 국가 단위에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저희가 이제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거의 결과물들이 모아지면은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다시 보다 효과적인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의 사용자 수가 일반 단말기의 사용자 수를 앞질렀는데요. 실시간 내비게이션 앱을 개발한 한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곳 관제센터에서는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당일 팀앱 유저 피크 시간을 표시하는 거고요. 현재 접속돼 있는 유저 수이고요. 평균 처리 시간은 제가 검색을 했을 때 경로가 제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경로는 이 서버에 저장돼 있는 값을 가져오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용자의 이동 경로, 위치 정보 등이 모여 실시간 교통 정보가 되는 건데요. 하루 150만 명 이상이 넘는 분들이 사용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분들의 교통 정보가 저희한테 올라오고 있고 저희가 그 정보를 가공을 해서 또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을수록 더욱 세밀한 길 안내가 가능해진다네요. 을 주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교차로 단위의 속도 정보를 계속 올려주는 겁니다. 뭐 이렇게 파란색이면 원활, 분홍색이면 서행,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정체면 빨간색 같은 게 만들어지고요. 계속 구간을 통과할 때마다 이렇게 속도 정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속도 데이터가 저희 그 교통정보센터로 올라오고요. 이 하루 100만이 넘는 사용자들이 올려주는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를 해서 또 길 안내를 요청하는 고객분들에게 바로바로 제공해주는 그런 원리로 교통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보내오는 운전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는 실시간 내비게이션. 과거의 획일화된 길 안내가 아닌 개인 맞춤형, 빠른 길 안내의 시대가 도래하게 됐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도로 상황에 따라 내비게이션 앱도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한데요. 새로운 도로 정보를 내비게이션 앱에 적용하기 위해서 안정성 검사를 수차례 실시한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노력들 덕분에 보다 정확하고 빠른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새롭게 생기거나 사라지는 도로나 건물 등 빠르게 변하는 도로 상황에 따라 내비게이션 앱도 주기적인 점검이 필수라는데요. 솔직히 몇 년 전만 해도 실시간 교통 정보가 들어간 내비게이션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정보가 없다라는 말은 내가 출발지하고 목적지를 찍으면 항상 경로가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실시간 교통 정보가 반영이 되게 되면 경로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거죠. 실제로 고객분들도 실시간 교통 정보가 반영이 돼서 새로운 경로로 길 안내를 드릴 때 어떤 그 고객분들도 거기서 되게 큰 호기심도 느끼시고 거기서 어떤 그런 편리함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내비게이션 앱의 사용자는 약 1,500만 명으로 일반 내비게이션 단말기 이용자의 수를 앞질렀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보급으로 매번 길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길을 기억해 두어야 하는 수고는 줄어들었지만 내비게이션 없이는 길을 못 찾는 내비게이션 의존증과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부작용 사례 또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요. 한편에서는 내비게이션 사용을 반대하거나 사용 빈도를 줄이려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자 내비게이션 사용을 줄이려는 사람들도 늘어났는데요. 내비게이션 없이 떠나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도 생겼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이 강원도 여행을 다녀온 한 가족의 이야기가 실린 기사인데요. 이들 가족은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구미에 사는 이정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내비게이션 없이 남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지가 한 달 반쯤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들어오지가 않고 있지요. 스마트폰을 탈출한 지가 작년 12월이니까 한 4개월쯤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티맵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지도를 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혁 씨 가족의 여행지는 구미에서 3시간 떨어진 여수입니다. 내비가 있으면 여행의 재미가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낯선 곳을 이렇게 막 찾아가고 새로운 음식을 먹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여행인데
내비는 이제 얘가 시키는 대로만 가다 보니까 이정표 같은 것도 잘 안 보고 그냥 앞차만 보고 얘만 보고 내비만 보고 가다 보니까 좀 신선한 맛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내비게이션 속 화살표를 쫓기 바쁘던 지난 여행과 달리 이제는 주변의 아름다움을 둘러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내비가 없으면 이렇게 주변 관광도 하면서 천천히. 내비에는 그게 찍히거든요. 뭐 남아있는 시간, 남아있는 거리. 굉장히 사람이 조급해지거든요. 이 안에 가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시간에 도착해서 또 뭘 할지를 가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정해진 도착 예정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가는 길이 굉장히 좀 더 여유도 부리고 하고 싶은 거 해가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곳곳에 위치한 도로 표지판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인 여수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여수 여행은 와보셨나요? 여수는 결혼하고 처음이지? 여수는 처음. 예전에 그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한번 향이랑 왔어. 그때 연애할 때냐? 그때 예, 학생 때 한번 왔었고요. 애 낳고는 결혼하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수에서부터는 관광 지도를 보고 이동하기로 합니다. 이쪽에서 나가가지고 우회전해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목표는 향이람. 다시 똑같이 돌산대기 타고 내려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돌산대교 넘어가서 향이람 갔다가 올라와서 점심 먹고 올라가면 될 것 같아. 과거에는 목적지에 도착해야 여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는데요. 이제는 찾아가는 과정이 모두 여행의 일부인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와, 바다다. 기분 좋다. 가끔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을 하는 것도 방향 감각을 잃지 않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도착! 향이람에 도착했다. 여기 내 지갑도 있지? 이건 놓고 가야 된다고. 처음에는 내비게이션 없이 낯선 길에 가는 게 많이 불안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부딪혀보면 불편한 것보다는 새롭고 즐거운 게 더 많다고 합니다. 고장난 내비게이션 덕분에 우연히 시작하게 된 아날로그 여행. 비록 조금은 느리고 헤맬지라도 여행의 참 재미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같이 찾아가는 뭐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굳이 뭐 내비 필요 없이 한동안 다녀볼 예정입니다. 화창한 봄날, 내비게이션 없이 훌쩍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사실은 좀 걱정했는데 뭐 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뭐 신랑이 길 찾는 능력도 괜찮은 것 같고 해서 앞으로도 뭐 이런 여행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주 갈 예정입니다.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바둑 경기가 지난주 화제였죠. 바로 이 알파고를 개발한 미국 구글에서는 인공지능과 자동차의 센서, 내비게이션 등을 결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 이미 시범 운행도 마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 시점이 머지않았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과 속도만이 능사가 아닐 때도 있죠. 가끔씩은 내비게이션의 전원을 끄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